9시가 되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9시가 되면 시작할게요. 3분 정도는 저의 잡담을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들 월요일 하루입니다. 월요일 하루 잘 보내셨나요? 사실 이 월요일은 굉장히 뭐랄까요, 날로 먹는 날이라고 생각합니다. 금방 하루가 가버리기 때문에 그런데요, 굉장히 빨리 간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월요일은 별로 힘들지 않습니다. 월요병은 없는 것 같고요. 화요병이 있어요. 화요일이 뭔가 되게 피곤합니다. 왜 그런지는 잘 모르겠어요. 아마 주말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닐까.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번 주말에도 일한 거를 생각해보니까 거의 하루에 8시간 이상은 했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나마 이번 주는 좀 쉬었습니다. 네, 쉰 게 그 모양입니다. 네, 그래서 참 쉽지 않았다. 네, 그러다 보니까 뭔가 그 월요일은 딱히 힘들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냥 괜찮습니다. 네, 그냥 그렇습니다. 근데 이거는 대단하다고 그 칭찬 들으면 당연히 기분이 좋습니다. 대단히 감사한데 대단하다기보다는 그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이렇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먹고 살려고 그럽니다. 네, 월요일 밤 9시인데도 76분이나 지금 함께 해주고 계십니다. 네, 대단히 많은 분들이 오셨네요.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림부님. 무지님도 감사합니다. 네, 그 보이스룸은 그 원래 실시간으로 참여하시는 분들에 한해서 내용을 전달해 드립니다. 그런데 이제 대경화 유튜브 멤버십 무무 회원분들께는 다시 보기를 제공해 드리려고 이번부터는 좀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혹시나 시간이 안 맞으셔서 이제 보이스룸 참석 못 하시더라도 이 시의적절한 정보를 듣고 싶다 하시면은 대경화 유튜브 멤버십 가입하시면 종종 진행되는 보이스룸의 그 녹화본을 편집된 영상을 보실 수 있으니까 네, 그렇게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링크님 1,500명 꽉 차 있어서 한 명 더 초대를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기다려 주셨다가 정원이 열리면은 와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9시가 되니까 90분이나 참고해주고 계십니다. 네, 참여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요. 네, 보이스룸을 대경화를 통해서 처음 접하시는 분들도 계시리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 들어오시면 여기 하트 하실 수 있거든요. 하트 남겨주시면 네, 얼마나 오셨나 봅니다. 네, 카사노바님 하트 감사합니다. 네, 우리집님, 민보님, 내가짱님, 칠곡부님, 코코님, 달팽이도 자가가 있는데님, 무주택자님,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취소 눌러서 이렇게 딱 나오면은 이렇게 채팅을 하실 수가 있어요. 채팅을 할 수가 있고 네, 9살이 듣기에는 아직 제 목소리가 좀 거북했나 봅니다. 네. 일찍 들으면 좋은데요. 조기교육, 부동산 교육인데 일찍 들으면 좋은 거 아닌가요? 네, 좋습니다. 네. 그 2세대가 함께 할 수 있는 이 보이스룸 만들어 갈 수 있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네, 오늘은 그냥 이렇게 그 떠들고 놀려고 준비를 네, 했고요. 별 의도는 없습니다. 그래서 재미있게 이야기하다가 마무리를 하면 좋을 것 같다 생각이 들고요. 네,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네. 저도 가끔 제 목소리가 부담스러울 때가 있거든요. 네, 저도 부담스러운데 네, 아이는 오죽할까요? 9살짜리 아이는 그렇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질풍노도의 시기니까. 네, 카사노바님 그런 거 하지 마세요. 네. 혹시나 그 특강 오시는 분들이 기대하실 수가 있으니까 네, 그런 말씀은 삼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 언제지? 8월에 그 특강 그때 기억이 나요. 제가 딱 이렇게 등장을 딱 했거든요. 등장해가지고
그 가만히 서서 이렇게 딱 무대 앞에 서니까 저 남자가 누구지 하는 표정으로 다들 쳐다보시다가 제가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내 집 마련 도우미 대웅형 아파트입니다. 이렇게 하니까 이제 그때서야 이제 박수가 나오는 걸 보면서 야, 이 목소리를 익숙하게 생각하시는구나. 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네. 네, 특강은 아마 주기적으로 진행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번 특강도 녹음과 녹화를 해서 이렇게 판매를 좀 별도로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이제 조정대상 지역 해제 특강 때는 녹음을 잘 하지 못해서 약간 아쉬웠는데 이번에는 좀 잘 준비를 해서 녹음 품질을 좀 끌어올리는데 좀 집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편집된 영상을 여러분들께 좀 드릴 수 있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네, 우재님 신청하신 거 봤습니다. 네, 특강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토요일 오전, 오후 이 시간도 굉장히 바쁜 분들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이제 아이가 있는 가정은 공부를 해야 할 시간이 사실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토요일에는 아무래도 아이들이랑 좀 놀아줘야 되고 또 아빠의 무게, 엄마의 무게가 있는데 그거를 이제 주말이 아니면 할 수가 없으니까 네, 충분히 이해합니다. 네, 근데 저 역시도 토요일 아니면 시간이 없기 때문에 네, 그때 진행하는 점은 양해를 좀 부탁드리고요. 이 수업 내용, 특강 내용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특강 내용은 기본적으로는 돈 버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할 겁니다. 근데 그거를 하려면은 어느 정도의 기초 지식은 좀 있어야 한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여러분이 이제 돈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하고 계시고 이 부업 세계에 대해서 좀 인지를 하고 계신다라고 하시면 사실 절반 정도는 이제 참고를 하실 내용이 있을 거고 절반 정도는 그냥 뭐 아는 내용이네 이렇게 하실 수도 있는 것 같아서 여러분들이 이제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똑같은 주제를 놓고 이야기하더라도 어떤 사람이 이야기를 하느냐에 따라서 좀 내용이 다르죠. 네, 그래서 제가 세상을 이해하는 방식, 우리 만두님이 세상을 이해하는 방식, 그리고 이제 저의 멘토이신 바이런베이님이 세상을 이해하는 방식, 이걸 들으면 아마 여태껏 우리가 가지지 못했던 어떤 그 관점들을 좀 확장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지 않을까, 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 기존에 알고 있던 세상이 아니라 좀 다른 세상을 좀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세상도 있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그걸 보여드리려고 하는 거니까 아마 주기적으로 특강도 좀 진행하고, 네, 여러분들이 대구라는 이 지역 안에서 좀 성장하시고 또 어떻게 하면 한 푼이라도 더 벌어갈까 그런 생각을 좀 열어갈 수 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네, 보라팽님, 부동산 혹시 구입하시려고 하면은 우리 12시 1분에 방장보시 이제 핸드폰 연락처 알려주죠. 네, 거기 연락을 해주시면 되고요. 아니면 저한테 개인톡을 주셔도 됩니다. 네, 그래서 편하신 쪽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혹시나 이제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도 계실 수 있는데 그거는 카페에 공직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냥 뭐 상담보다는 바로 매물 필요하다 하시면은 저희 소장님께 바로 연락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네, 편하신 쪽으로 하시면 됩니다. 사실은 지금은 상담받을 시간보다 바로 매물 사야 되는 시간이 아닐까, 네, 그런 생각이라서 오히려 소장님과 컨택하시는 게 더 빠를 것 같다라는 생각도 좀 들기도 합니다. 네, 이삼백님 반갑습니다. 네, 요즘 그 블로그 글 잘 보고 있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이렇게 분위기가 바뀌어가는 것들을 전국 단위로 모두 알 수 있어서 참 이 시장의 속도가 빨라졌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예전 같았으면은 부동산 시장이 굉장히 폐쇄적인 시장이라서 알려고 해도 알려주지도 않고 뭐 누가 정보를 줍니까? 네, 그냥 소장님하고 믹스 커피를 10잔은 마셔야 뭐 한마디 해줄까 말까 뭐 그 정도였고 집 안 사면은 아무 얘기도 안 해줬어요. 네, 알려주는 사람이 없었는데 이게 유튜브라는 게 생기고 블로그가 활발해지고 사람들이 뭐 카카오톡을 통해서 좀 더 빠른 정보들을 주고받을 수 있다 보니까 시장의 속도가 좀 빨라지고 투명해져 가는 시장이 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도 좀 듭니다. 어쩌면 그게 2021, 2021년에 그 폭등장을 일으켰던 좀 역할들을 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드는 것 같습니다. 1055님께서 일시적 반등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재상승이라고 보시나요? 라고 여쭤보셨는데
그건 한낱 미물인 제가 판단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일시적 반등이면 어떻고 재상승이면 어떻습니까? 중요한 건 나는 집이 있어야 한다. 그거 아닐까요? 네, 어디든 살긴 살아야 된다.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우리 그 회원님들과 수강생분들을 위해서 제가 이제 거의 매주 2주에 한 번 정도는 칼럼을 써드리려고 노력을 하는데 오늘 그런 이야기 했습니다. 8% 우리가 그 인플레이션을 이기고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의 늪에 빠지지 않고 자산으로 이걸 이겨내려고 하면 사실 8%의 수익은 계속해서 내야 한다고 생각해요. 장기적인 수익률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걸 복리로 계속해서 가져가는 방법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하면 그 8% 구조를 내가 소유할 수 있을까? 이게 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장이라고 하는 게 뭐 하락할 때도 있고 상승할 때도 있는데 장기적인 곡선을 놓고 봤을 때 연 8%를 계속해서 할 수 있는 구조가 나에게 있다면 그러면 충분하다는 생각을 좀 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길잖아요. 물론 이제 사람마다 그 주어져 있는 인생의 시간이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시기가 굉장히 깁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빠르게 찾아오는 경우가 더 많아요. 그래서 그 8%의 구조를 가지려고 하면 충분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사실 뭐 1, 2월 만에 지난 뭐 그냥 하락했던 것들을 다 회복한 건 절대 아니지만 최소 8%는 올랐다고 생각해요. 네, 그래서 11월, 12월, 1월, 2월 동안 가만히 있지 않았던 게 잘했다는 생각을 좀 드는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전국구 투자자입니다. 네. 대구 경북만으로는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수가 없습니다. 부동산만 하는 것도 아니고요. 네, 주식도 하고요. 비트코인도 하고요. 환율 투자도 합니다. 네. 포트폴리오는 중요하니까요. 취득세 중과 완화를 위한 지방세법 개정안이 2월 국회 통과할 수 있을까요? 라고 물어보시는데 통과하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좀 낙관적인 관점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통과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은 그보다 정치적인 이슈가 더 커 보이는 것 같아서 네, 잘 됐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네, 저는 그냥 중도입니다. 네, 우리는 정치 얘기하는 방은 아니니까 패스할게요. 네, 그건 그렇고 취득세 중과 완화도 시장 안정에는 충분한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환율 투자는 달러입니다. 네, 달러는 킹이니까요. 네. 네, 맞습니다. 추후에는 이제 대한민국의 전체를 다 다룰 예정이고요.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2023년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어요. 네, 어떤 방식으로 될지도 모르겠고요. 고민은 하고 있습니다. 오페랄랄라라님께서 네, 고성동 사청사는 운명공세로 간다고 생각하는데 태평로 라인의 범위와 철길 위와 아래의 운명 어떻게 점쳐볼 수 있을까요? 라고 여쭤보셨는데요. 태평로 라인의 범위는 그냥 좁게는 달성파크 프로지오 일스테이트에서부터 대구역까지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원대역과 대구역 정도가 태평로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철길 위와 아래도 그냥 하나라고 생각해요. 하나라고 생각하고 근데 이제 지금 생각해보면 도원 일스테이트 같은 곳이 지금 한 4억 7, 8천 정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그게 더 낫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고 어쨌든 우리가 태평로에 대장 꼽는다라고 하면은 뭐 3개 꼽잖아요. 도원 힐스테이트, 달프힐 그리고 뭐 대구역 힐스테이트 이렇게 3개 꼽는데 그 3개의 가격이 어느 정도 안정화가 되고 반등이 나와줘야 그 다음에서야 이제 뭐 고성동으로 좀 불길이 번져갈 것이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마치 그런 느낌이죠. 지금 청라일스자이 매물이 없어지니까 사람들이 대신 센트럴자이 사려고 하는 거랑 똑같은 맥락처럼 움직일 거다. 뭐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절대적인 가격이 수렴해 있느냐 이게 좀 더 중요한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네, 3월 전매 제한 풀리면 대구 시장이 어떻게 예상되시는지요? 라고 여쭤보셨는데 일단 전세 가격이 안정화가 되는 게 저는 최우선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전매 제한이 풀리면은 어쨌든 물량이 많아지겠죠. 네, 그래서 시장에는 악영향이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빈호가가 발생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뭐 자꾸 청라일스자이 얘기해서 그런데 청라일스자이 저희가 시작할 때부터 계속 모니터링 했거든요. 근데 이제 5억 4천에서 시작해서 지금 6억까지 뛰었는데 6억 2천 로얄은 근데 그 중간 가격을 넘어서서 예를 들어 7억까지 갔다 그러면 매수자가 쫓아갈 수 있을까요? 안 쫓아갈 거라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 빈호가가 생겨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심리적으로 좀 작용이 한다고 생각하다 보니까 아마 시간이 좀 더 걸리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이제 여쭤보신 맥락에서는 일시적인 반등 수준이지 않을까? 그리고 어쨌든 바닥의 시간이 이제 있고 전세가가 반등을 해줘야 뭐 갭이 붙으면서 그게 전세 갭이 붙든 월세 갭이 붙든 둘 중에 하나는 붙으면서 시장의 움직임이 생길 것 같다 이런 생각이고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요구 수익률을 계산할 때 기본적으로 금리라고 하는 게 어느 정도 하향 안정세가 필요하잖아요. 아직까지는 이제 인플레이션이 지속되고 있는 그런 상황에 금리도 이제 물론 고점에 다가왔다고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합니다만 어쨌든 그 FED의 입수를 좀 봐야 하지 않을까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계속 이제 2023년에는 뭐 금리 인상 뭐 계속 할 거다 뭐 꿈도 꾸지 마라 뭐 이런 얘기 하는 거 봐서는 그죠? 네, 좀 기다려 봐야겠죠. 근데 저는 항상 그때를 생각합니다. 2020년. 그때 FED가 무슨 얘기했냐면 이제 앞으로 금리 인상이란 단어를 꺼내지도 마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네, 그러다가 이제 막 돈이 엄청나게 막 풀리고 하니까 이제 막 금리 팍팍 띄우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말이라고 하는 건 참 손바닥 뒤집듯이 할 수 있는 거 아닐까. 대신 이제 어느 정도의 스탠스냐 그리고 그걸 판단할 수 있는 우리 개인에게 능력이 어느 정도 되느냐 이게 좀 중요한 것 같다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거시경제가 드라이브 해가는 건 그들이 할 일이고 우리는 미시경제에서 무엇을 할까 이거를 고민하는 것이 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저는 늘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DDD님께서 엑스고선 여기 바뀔까요? 대우공고 내거리역 그대로 유지될까요? 여쭤보셨는데 이거는 실시 설계하고 뭐 시행되는 과정에서 충분히 변화는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언제나 그 계획대로 되지 않는 것이 모든 공사의 기본이기 때문에 변화라고 하는 건 있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근데 뭐 그 정도 계획이 나왔으면은 이제 큰 틀에서의 변화는 좀 없지 않을까 정도의 생각도 드네요. 네, 싸우자님께서 지금 대구 수성구 상황 어떻게 보시나요? 어떤 분은 지금 수성구 들어가면 물린다고도 하는데 대경아님께서 어떻게 보시나요? 라고 여쭤보셨습니다. 수성구는 뭐 대구의 이제 뭐 어떻게 보면 탑이죠. 대구의 제일 좋은 곳인데 물린다는 말이 뭘까요? 저는 물린다는 말을 잘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네. 그 물린다는 건 어떤 게 물리는 거죠? 네. 팔 때 가격이 내려야 물리는 거 아닌가요? 언제 팔 건가요? 네. 그거를 저한테 말씀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일반론적인 이야기는 저는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가 어떻게 할 거냐 그게 중요한 거죠. 네. 신천동 디오일로 지켜보고 있는데 엑스코선 확정되면 더 오를까요? 라고 여쭤보셨습니다. 이미 한바탕 시기에 올랐다가 조정받은 상황이라서 엑스코선은 이미 될 거라는 걸 모두가 알고 있지 않나요? 네. 그래서 그거는 이제 호재라고 하는 건 상승장에서 재료로 더 많이 쓸리는 거지 현재 상황에서는 이제 전체적인 시장 안정이 좀 더 중요한 것 같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살고 싶으면 그냥 등기하시면 돼요. 별로 어려운 게 아닙니다. 네. 남구 이천동 대봉교역 태왕아너스 마피로 구매하는 거 어떻게 보이시나요? 라고 여쭤보셨는데 그냥 이제 제가 봤을 때는 마필에 나왔을 때 월세 들어가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생각합니다. 물론 이제 그 초품화랑 신천 굉장히 좋다고 생각해요. 거주 여건으로서는 굉장히 좋은데요. 네. 그렇기 때문에 월세 살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집 잘 팔리는 방법이 있을까요? 물론 가격 낮출 방법이 있지만 마지막 실거래 금액 대비했을 때 여쭤보셨습니다. 집 잘 팔리려면요. 그 동네에 고깃집 있습니다. 고깃집. 그 고깃집이 삼겹살, 돼지갈비 이런 거 파는 고깃집이라고 해볼게요. 장사가 정말 잘 돼요. 매일 사람들 줄 서고 하면 거기에 가서 그 정말 고기 자르는 잘 드는 가위가 있습니다. 네, 그걸 훔치세요. 네, 그걸 훔쳐가지고 집 서랍에 넣어두시면은 네, 거래가 됩니다. 네, 싹둑 거래가 될 겁니다.
농담이니까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마시고, 그 사람이 이제 오잖아요. 집 보러 온다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죠? 집 보러 온다 할 때 그 이제 그 향초 켜두시고 식탁에서 앉으셔가지고 책 읽는 모습 연출하시고, 소장님이 말 걸면은 그냥 둘러보세요 이렇게 고상하게 이야기하시고, 네, 잘 몰라요. 네, 이렇게 하시는 게 팁입니다. 네, 좋은 향기를 풍겨라. 네, 그리고 소장님을 괴롭혀라. 네, 이게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소장님을 많이 괴롭히세요. 그리고 가격도 물론 중요한 요소인데, 솔직히 뭐 제가 얼마에 팔아라고 해서 이제 그 가격을 계속해서 시장에 오케이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어쨌든 매수자가 들어올 수 있는 가격, 매수자가 선호할 만한 가격, 그거를 맞춰 나아가시는 게 일단은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코코님께서 남산 롯데캐슬 기다리고 있는데 어떻게 보시냐고 여쭤보셨습니다. 그 중구의 대장인데 남산 롯데캐슬은 좋게 보죠. 그리고 지금 갖고 있는 구축 처리할 때는 네, 뭐 당연히 시장 가격보다 싸게 팔면 팔 수 있습니다. 네, 파동 신축 매매가 없어서 월세를 주려고 하는데 손해를 보고 파는 게 맞을까요? 월세를 주고 매매 시점 연장하면 가격 올라갈까요? 워낙 미분양이 많은 거라서 3년 보고 있습니다만 라고 여쭤보셨습니다. 사실 이제 금융 비용을 감당할 수 있다라고 하면은 저는 시간으로부터 자유해진다고 생각해요. 네, 그래서 뭐 시간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으면 사실 올랐을 때 팔면 되는 문제 아닌가? 이렇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자산 시장을 대하는 스탠스가 뭐냐면 안 판다입니다. 많이 가지고 안 팔면 돼요. 이게 제가 생각하는 기본적인 자산 시장에 대한 스탠스입니다. 왜 굳이 팔아야 하는가입니다. 네, 그거를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될 때쯤 되면 저는 굳이 저 같은 사람이 필요 없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스스로가 충분히 그것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 시기가 된다는 거니까, 네, 그래서 그냥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굳이 팔아야 할까 싶습니다. 네, 서울 한 채 대구 한 채님께서 특례보금자리론 덕분에 일시적으로 거래량 늘고 있는 거라 개인적으로 생각하는데 특례보금자리론 끝난 후에도 거래량 받쳐줄까요? 라고 여쭤보셨습니다. 저는 두 가지라고 생각해요. 특례보금자리론이 굉장히 좋은 조건으로 나온 거, 그게 첫 번째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언제나 그 연말에는 대출이 말라서 굉장히 그 경색이 오고요. 언제나 연초에는 돈이 풀려서 시장이 좀 환호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경향이 있는데, 근데 이제 지금 거기에 제가 추가로 하나 더 바라보는 관점은 금리의 변동성이 적어지는 시기가 오지 않았을까? 네, 그거까지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금리의 변동성이 적어지는 것만으로도 사람들은 비용에 대해서 고정이 되었다라고 착각을 한다라는 거죠. 비용이 고정이 되면 사실 어느 정도는 감당할 수 있는, 그러니까 우리말로 하면 이제 왁구가 나오게 되고, 그 왁구 안에서 이제 어느 정도 계획이라는 걸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움직이는 게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우리가 이제 불과 작년에 겪은 건데 뭐 1% 오르고 2% 오르고 3% 오르고 막 4% 오르고 예금 막 5% 6% 준다 할 때는 막 미친 듯이 이제 아무도 예금 안 들었잖아요. 그런 거랑 똑같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느 정도 안정되고 이제 4% 라인에 이렇게 있다고 하면은 그냥 뭐 이게 이거인가 보다, 시장이 이런가 보다 이렇게 어떻게 보면 에이징, 적응해가는 그런 시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네, 버머W 전세가 얼마 정도 형성될까요? 라고 여쭤보셨습니다. 뭐 버머W 개인적으로는 뭐 사실 신축 84 수성구 범어 내거리에서 가장 좋은 라인이 아닐까, 뭐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전세가에 대한 어떤 기대감도 충분히 있기는 한데 일단 현실적으로 4억을 넘는 것은 좀 어렵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건 아무래도 이제 전 버머 센트럴 프루지오 라인이 거의 한 3억 후반 정도의 가격을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이 4억에서 4억 5천에서 4억 사이 형성되면은 현실적으로 신축 전세가 되는 게 아닐까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개인적으로는 103동, 104동 라인이 좀 좋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 대구에서 5구 전용의 수요는 많아질까요? 라고 여쭤보셨는데, 사실 뭐 대구는 사실 84도 뭐 다른 지역의 5구 가격으로 살 수 있기 때문에 5구 전용의 수요는 늘 있긴 해요. 왜냐하면 굉장히 접근하기 쉽기 때문에.
그리고 신혼부부는 늘 있으니까, 그리고 생애 최초도 늘 있으니까 5구는 그냥 계속해서 소요가 될 수 있는 여지라고 생각을 하고, 다만 이제 제가 생각하는 건 거기에 이제 입지적으로 봤을 때 어떤 입지에 5구가 얼마나 있느냐 이런 것도 좀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다 생각합니다. 어떤 입지는 상대적으로 5구가 모자라고요. 어떤 입지는 5구가 너무 많아요. 그러면 어떤 5구가 더 많은가? 이게 좀 더 중요한 것 같다 생각을 합니다. 네, 순대국밥님께서 네. 대신 센트럴자이 84, 대구의 센트럴자이 84, 오페라 W84, 청라일스 동향 5구 중에서 순서를 정해달라고 하셨습니다. 볼까요? 일단 대신 센트럴자이 84, 청라일스 5구, 오페라 W, 대구의 센트럴자이 정도로 할게요. 대구의 센트럴자이가 애매한 포지션이 된 것 같긴 한데, 대구역 센트럴자이랑 대신 센트럴자이가 애매한 포지션인 것 같긴 한데, 네, 뭐 그냥 청라냐 태평로냐 이걸로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청라가 좀 더 우위에 있다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도리홍홍님께서 고성동 오페라 트루의 시민의 숲은 어떤가요? 3호선 북구청역도 가깝고 축구장 옆이라 괜찮아 보여서요 라고 여쭤보셨는데, 월세 사시면 됩니다. 네. 입주시 감정가가 분양가보다 작게 나올 수가 있을까요? 라고 여쭤보셨는데, 그럴 일은 거의 없습니다. 네, 현재의 감정가가 거의 분양가랑 수렴해 있거든요. 그래서 크게 관계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달성초 가는데 육교 넣는 건 무리일 거라고 생각하고요. 수성치기님께서 대구에 분양권 한 개 가지고 있고 부산의 영도 쪽 재건축 투자 하시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네, 영도의 재건축 투자 좋은 것 같은데요. 네, 어쨌든 재건축 재개발은 차익이 무조건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얼마나의 시기를 하느냐 이게 이제 결정을 하는 건데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주택님께서 저는 아파트 가격이 이전과 같은 고점은 다시 오진 않을 것 같고 아파트로 투자하는 시기는 한물 간 것 같은데 대경아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라고 여쭤보셨습니다. 네, 저는 아파트 가격이 이전과 같은 고점도 충분히 올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아파트로 투자하는 시기는 한물 갔으면 다른 대안은 무엇일까 여쭤보고 싶고, 저는 아파트로 투자하는 것도 중요한데 정주권의 가치를 가지는 것 역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거는 바라보는 관점의 차이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아파트로 돈 버는 게 옳은 일이냐? 이거 굉장히 가치 측면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근데 뭘 해서 돈 버는 건 옳고 뭘 해서 돈 버는 건 틀렸나? 네, 그거는 사실 옳고 그름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자금의 사태도 굉장히 복잡하다는 생각인데, 네, 기본적으로 이제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이라고 하는 건 남의 돈을 뺏어서만 생기는 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인플레이션이 존재하는 한 시장에는 언제나 플러스 알파의 돈이 남아돌기 마련입니다. 그 돈을 얼마나 내 주머니에 담을까,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뿌님, 엑스고선역은 안 바뀔 거라고 생각합니다. 용가리님께서 두리역 2편한 서희 스타일즈 그리고 두리역 자이의 미래 어떻게 생각하시는가요? 여쭤보셨는데, 저는 그 세 개 중에서 두리역 2편안이 가장 입지 대비 가격이 좋다라고 생각했거든요. 두리역 자이가 7억을 부르면서 나왔는데, 사실 7억을 할 수도 있죠. 할 수 있는데, 그러려면 남산 롯데 캐슬이 10억? 9억? 9억은 넘어야지 두리역 자이가 7억을 호가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좀 시기상조라는 생각을 했는데, 분양 담당자들은 또 미래의 가치에 현재의 프리미엄을 더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런 가격이 나오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DDD님께서 마피로 거래되면 입주시 감정가가 분양가보다 낮아질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라고 여쭤보셨는데, 집단대출에서 감정가는 분양가로 확정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명덕 2편안도 미분양이 나올까요? 청약 넣어야 할지 미분양 노려야 할지. 이 질문은 마치 둔촌주공이랑 비슷한 느낌 아닐까요? 네. 네, 물론 중요한 건 가격입니다. 명덕 2편안을 예를 들어 분양가 8억에 나왔다. 누가 할까요? 아무도 안 합니다. 분양가가 중요해요. 그거 없이 판단하는 건 저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아파트 살 때 공동명의하면 한 사람만 대출받을 수 있나요? 그리고 공동명의에서 대출 적게 나오나요? 여쭤보셨는데,
공동명의는 안 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굳이 해야 할 이유가 없다라고 생각하고요. 재산세를 아끼기 위한 목적이시라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고, 공동명의로 뭘 아끼려는 생각보다는 양도세에서 비과세를 노리시는 편이 좀 더 유리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공동명의 자체에 대해서 좀 더 고민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몽님께서 청라 임장 가보니 노는 이유가 많던데 애기들 키우는데 이런 부분은 많은 상관없을까요? 라고 여쭤보셨는데 노년 인구, 저는 인구의 스펙트럼이 다양한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청라 남산 일대가 원래 재개발이잖아요. 아시겠지만. 그러다 보니까 노년 인구는 당연히 존재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긴 해요. 근데 어느 정도 이제 이주와 또 실거주들이 섞이게 되면서 변화라고 하는 건 생기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범어 2편안과 수로퍼 중에서는 어디를 더 선호하시나요? 라고 여쭤보셨는데 싼 걸 선호합니다. 범사 아파트 중 국평으로 가성비와 실거주 투자 목적으로 괜찮은 아파트 추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라고 여쭤보셨습니다. 지금은 약간 이런 식이거든요. 그 9억 원 이상 아파트가 안 움직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9억 원 이하의 아파트는 특례보금자리론 효과 때문에 가격이 좀 비싸더라도 지르고 있는 경향이 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게 일부 매물에 소진되는 효과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9억 위로는 약간 멈춰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정말 노리고 싶으시다 하면은 그냥 빌리브 버머 가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오늘도 한 건 여쭤보시는 분이 계셨는데 그냥 힐스테이트 버머 하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대회비님께서 투자로 버머 W 34평, 동화성 47평, 빌리브 프리미엄 41평 고민 중인데 어떤 게 좋을까요? 여쭤보셨습니다. 네, 저는 버머 W 34평 하겠습니다. 남산 2님께서 남산 2편한 5구 타입 3억 중후반으로 내년 초 매수 예정인데 매물이 줄어서 매물이 없을까봐 고민됩니다. 플랜 B로 남산 태평로 쪽 5구 타입 추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쭤보셨는데 남산 2편안이 약간 애매한 포지션이라고 한다면 뭐 대신 센트럴자이나 대신 2편안 뭐 갈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렇습니다. 네, 희이님께서 더 센트럴 화성파크는 6일 A 분양권을 가지고 있는데 바이어 리브 분리해서 오래 가져가야 될지 저의 의견을 여쭙고 싶다고. 네, 바이 리브 구분하시고 오래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더 센화를 의심할 입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물론 그 이전에 있었던 그 우리의 착한 가격이었다면 당연히 좋았겠지만 그건 지나간 거니까 어쩔 수 없고요. 네, 두류 KCC 25평이 2억대인데 100% 대출로 매매하는 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라고 여쭤보셨습니다. 저는 영끌이 언제나 옳다고 생각합니다. 네. 영끌이 아니면 사다리가 없잖아요. 특례보금자리로 선착순으로 끝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자금 소지는 뭐 충분히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특례보금자리론이 증액될까에 대한 여부인데 증액은 아직까지는 없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네,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돔페링용님께서 청라 진입하고 싶은데 현재 시드로는 남산 2편은 9평이 가능할 것 같은데 로얄동은 몇 동일까요? 여쭤보셨어요. 남산 2편은 세대수가 적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부담이 되겠지만 대출을 내서 신축이나 남산 롯데캐슬로 가야 할까요? 이거는 선택 사항이에요. 제가 대출을 내라고 하면 내실 건가요? 네, 저는 대출 많이 내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영끌해서 제일 좋은 거 사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게 가능한지 안 가능한지는 뭐 소득이랑 소비 수준 이런 것들을 비교해야 되다 보니까 제가 결정해드리긴 사실 어렵습니다. 네, 저는 그냥 몰빵 투자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네, 회복님께서 매수세에 붙었는데 3월에 전매 제한됐던 매물 나오면 선택폭이 늘어나 현재 거래량보다 더 늘어나서 상승세가 가속화될까요? 여쭤보셨는데 그렇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선택폭이 넓어지면 마치 그런 거죠. 백화점 가서 이 브랜드 살까 저 브랜드 살까 뭐 예를 들어 신세계 백화점에 샤넬밖에 없으면 모두가 샤넬 살 텐데 뭐 샤넬도 있고 루이비도 있고 에르메스도 있고 하니까 이제 뭐 살까 그거 갖고 이제 뭐 하는 거 아닐까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특례보금자리론 받고 싶은데 신축들은 KB 시세가 없는데 대출 금액은 분양가의 확장가 포함 비용인가요? 여쭤보셨는데요. 그거는 이제 분양 계약서에 확장비가 포함되어 있느냐 그러면 이제 같이 나오는 거고요. 분양 계약서에 분양가만 있느냐 그러면 이제 그것도 이제 분양가의 기준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단지가 어떻게 분양 계약서를 작성했느냐 이게 중요한 거니까
그걸 먼저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샘플님께서 남산동 잔금 치르신다고 대단히 축하드립니다. 네, 대경아님, 서부님, 선배님도 모두 감사드린다고. 네, 위치 중요합니다. 네, 실거주 잘 하시기 바라겠고요. 위치가 좋은 곳은 가격 하방선이 존재하는 게 맞나요? 매물을 거두고 있다, 집주인들이. 네, 위치 좋은 곳은 가격 하방선이 존재합니다. 재밌는 이야기 하나 드리고 마칠게요. 월성월배가 지금 4억 5천 해요. 그죠? 월성이 4억 5천 합니다. 자, 월성에서 수성구청 학원가로 아이들 교육시키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있거든요. 네, 있어요. 그러면은, 그분들이 매일매일 아이 픽업을 하겠죠. 물론 셔틀버스 이용할 수도 있을 거지만. 그럼 생각해 봅시다. 그 차에 타요. 차에 타는데, 월성에서 아빠가 차를 운전해서 수성구청까지 갑니다. 얼마 걸릴까요? 한 50분 걸리겠죠. 그리고 왕복하면은, 1시간 40분 걸려요. 돌아올 때는 아이 태워오잖아요. 그죠? 네, 그러면 이제 2시간 반이에요. 2시간 반. 근데 이거를 주 5일 동안 한다고 생각해 볼게요. 네, 그러면, 10시간이죠, 10시간. 우리가 보통 주 50시간 일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월급의 5분의 1은 그냥 거기 날리는 겁니다. 네, 그 픽업하고 태워오고 하는 걸 날리는 거라고요. 네, 물론 퇴근하고 가는 건데 어떠냐 하시면 할 말 없습니다. 근데 그 월급의 5분의 1이면은 우리가 맞벌이 하면 대략 7, 800 벌잖아요. 800이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대략 160 정도를 원리금에 쓸 수 있는 거예요. 왔다 갔다 하는 시간 비용으로 말이죠. 근데 지금 160이면 대략 자산으로는 대출로 바꾸면 3억 정도 돼요. 3억 정도. 그러면 월성월배가 4억 5천이면 범어사동이 7억 5천 밑으로 내려갈 수 있을까요? 수성구청 바로 앞에 있는? 네, 그거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이 시간의 관점이에요. 그게 불가능하다. 그게 하방이라는 게 분명히 있다. 이런 거죠. 네, 그러니까 얼마나 한 시간이 거기에 압축되어 있느냐. 이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게 하방이라고 하는 것을 규정 짓는 것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가격은 매수자가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매도자가 결정하는 거지. 네, 그리고 그 가격도 우리가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매도자가 결정하는 게 아니고 시행사, 시공사가 결정하는 걸 우리가 준용해서 따라가는 걸 수도 있다. 네,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공급자의 관점에서 어떻게 하면 시장을 좀 더 바라볼까, 그런 관점들을 좀 가지고 계시면 좋을 것 같다 생각합니다. 네, 우리 서부님께서 맥커터 해주셔가지고 오늘 여기까지 떠들도록 할게요. 네, 여러분들 보이스룸 다시 듣기 하시려면은 대경아 유튜브 멤버십, 네, 한 달에 5,000원일 겁니다. 네, 가입하시면 다시 듣기 제공해드리니까 보시면 되겠고, 네, 다음에 또 공지하고 보이스룸 진행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고, 아마 한 주 만에 채팅방이 거의 300명 이상 늘었습니다. 네, 저는 이 인원이 늘어나는 것이 하나의 심리지표가 아닐까,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원이 얼마나 되느냐도 여러분들이 파악하실 수 있는 하나의 지표니까, 네, 그것 역시도 시장에 인정하는, 받아들이시는 그런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네, 9살 우리 질풍노도 친구 네, 대경아 목소리 좋아해줘. 네, 감사합니다. 제가 링크 하나 띄워드릴게요. 그거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외에도 이제 카페에 특별 등급 이런 것도 제공되니까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유튜브를 많이 네,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월요일 밤입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남은 한 주 잘 보내시고, 토요일 1시에 우리 대경아 한 단계 도약 특강에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들 좋은 밤 되시고요. 여러분 어떻게 되든 제 대답은 늘 한결같습니다. 그냥 좋은 집, 여러분이 사고 싶은 집, 살고 싶은 집, 네, 잘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들 잘 사요. 안녕.